100만 명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 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 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무엇을 해야 하냐고 하는데요. 할 일을 찾았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오늘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추천하라고요. 장관도 차관도 추천합시다. SNS로 추천해도 된다고 합니다. 합시다. 아니 정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하면 되죠. 고승국 박사님 이름도 적고 다 적으면 됩니다. 추천을 하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저한테 오늘 어떤 분이 누구라고 제가 이름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분명히 보고 계실 건데요.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유여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다. 뭘 모르냐? 밑바닥 민심이 어떤지 모르실 거다. 밑바닥 민심이 얼마나 우울한지 모르실 거다.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우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밑바닥 민심요? 여러분 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야기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지금 천지빛깔이입니다. 그 천지빛깔이인 할 것을 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김용태가요. 저렇게 까불고 있어요. 김용태가 까부는 걸 왜 보고 계십니까? 우리 당원 아닌가요? 당원들이 나서서 김용태한테 너 그만 떠들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전당대회 하라고 해야죠. 왜 전당대회를 12월에 하겠다고 합니까? 뿐만이 아니라 김용태가 나서가지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떠듭니까? 지금 당 안에 탄핵에 대한 입장 바꾸자 등등으로요. 자,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당대회도 나중에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전당대회를 나중에 해야겠다고 얘기하죠? 네, 제가 고성국 TV에 가서 조국 곧 사면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때 사람들이요. 설마 조국을 사면하겠냐라고 했는데요. 네, 조국 사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국은 나라를 위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면 이야기가 솔솔솔 나온다면 그것도 우리가 막아야죠.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관 대표회의도 한다고 하고요. 특검법이 오늘 동시에 속 시원한 모습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요. 정말로 당해봐야 알아먹을 것인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냉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승복을 했느냐? 김승복이다. 그런데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나서야죠.
그리고 바깥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하와이에 있는지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이제 그만 떠들고 진짜 조용히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까지 솔솔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김용태 사태를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고 나면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 바로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는 뭐 지금 김기현, 뭐 김도읍, 그리고 나경원 이렇게 언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확실하게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할 게 많습니까?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지금 여기에 앉아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쫄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를 잃는 것 같을 때는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올 때가 많습니다. 잃은 것 같지만 더 큰 것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잃은 것 같죠?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요. 정말 제대로 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뻐꾸기를 몰아내고 당내의 체제 전쟁을 통해서 당을 정비하고 당이 우리 당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절차가 지금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의 손으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힘들고 우울하고 좌절한다고 그러죠. 제가 나이는 여러분보다 더 어릴 수도 있지만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가져간 뒤에는 더 큰 것이 반드시 옵니다. 왜 지금 현재 이재명일까를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손에서 다 잃을 때 진정한 우리 것을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당대표입니다. 아니 당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 원내대표에 네 여러분 댓글 쓰고 계시네요. 김도읍이 돼야 되냐고요? 김기현이 돼야 되냐고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 한번 써주세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용태가 저는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용태가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용태가 저렇게 떠드는 것을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자, 1번 뉴스를 0번 뉴스를 잠깐 틀면서요. 정준계 변호사님을 모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의 정준계 변호사님이십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일단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성남 FC 1심도 영리됐는데 이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죠?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죠. 어제도 연기가 하나 됐으니까 이것도 연기될 거라고 아니 본 근데 거죠.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판부별로 알아서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A라는 판단을 하는 재판부도 있고 B라는 재판부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선고기일인가를 잡아놓고 그쵸, 추정을 했다. 선고기일을 추정했다. 이게 말이 글쎄요. 이게 그러면은 재판부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대장동 FC 1심도 무기한 연기입니다. 그런데 헌법 84조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자, 헌법 84조와 헌법 68조가 대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똑똑한 걸까요? 한동훈일까요? 아니면 누구죠? 박민식이 아니고 박주민일까요? 네네. 그 내용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할 뉴스 1번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1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1번 뉴스 저와 함께 힘을 좀 내주세요. 대통령실에서는요. 저 근데 사진 저거 확대 좀 해보세요. 확대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아까 아투 인터넷에 들어갔었는데요. 아시아투데이 인터넷 신문에 아니 이재명 사진이 다 이상해요. 혹시 아투 인터넷 사진, 인터넷 첫 메인 좀 잠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 이재명 사진은 다, 이재명, 이 대통령 사진은 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진 바뀌었네? 아까는 시진핑하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1번 뉴스 보여주세요. 모든 사진에서요, 계속 이상하게 웃고 있습니다. 저 오늘 다이어트입니다. 저녁 먹지 않겠습니다. 자, 국민 추천제를 실시한대요. 국민께서 진짜 일꾼을 선택해달라. 정 변호사님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대통령실에서
10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추천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달라라는 취지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서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의 기회장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아까 유채구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번 보세요. 저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힘을 내봅시다. 2번 뉴스 보세요. 자, 국민께서 진짜 일꾼 선택해달라. SNS 쪽지로도 받겠대요. 모든 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받겠대요. 맨 밑에 쭉 내려보세요. 밑에 쭉 내리면 기사가 나오던데 어떤 이렇게 팜플렛이 있던데 1번 뉴스에 있었나요? 여기 있네요. 자, 국민 주권 정부 국민 추천제인데요. 제가 아까 들어가 봤거든요. 저기 링크가 있어요. 저기 링크에 가서 이름을 적어 달래요. 재밌는 건요. 최다로 많이 나온 사람을 자기네들이 진짜 하겠대요. 투명하게 하겠대요. 이걸 믿냐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진짜 믿냐고요? 제 생각인데요. 이번에 이걸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사람 한두 명 나올 거예요. 진짜예요. 왜? 우리는 이 정도로 국민 주권 정부야. 니네가 말한 사람을 뽑을 거야. 아니요. 명단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제가 오늘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 어차피 명단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해야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안 해야지. 어차피 저거 되어 있으니까 그만하자. 이거는요, 패배주의적이에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이름 적어 보자고요. 근데 김영식님, 그 나경원 의원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만 자꾸 추천하지 마시고 이 정준길 변호사를 이 법무부 장관으로 좀 추천해 주십시오. 나경원 의원님은 그거 해야 돼요. 나경원 의원님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뭘 해야 되냐면요, 원내대표 해야 돼요.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님은 원내대표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 정말로 있잖아요. 확실하게 국민 추천제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냈으니까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저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저걸 한 뒤에 적은 걸 다 캡처를 떠요. 다 사진을 다 찍어요. 저기에 있는 걸 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했다라고 증거를 하자고요. 나경원 의원님은 전 원내대표에 찬성. 여러분 어떠세요? 전 나경원 의원님 원내대표에 찬성.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름을 다 적어요. 아니, 정준계 변호사님도 적어주세요. 적어요. 저는 저기 원내대표 같은 거 싫고요. 물론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유효해도 적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유효해 치고는 뭐로 추천해 드릴까요? 아니, 여러분 정말로 저기 적으세요. 제가 오늘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김준호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방금 그만두셨는데 또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저기에 힘을 그러니까 저거 우리가 해도 어차피 아니라니까요. 해보자니까요. 저기다가 적자니까요. 저기다가 적어. 맞아요. 김문수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저기다가는 우리가 이름을 적어서 내야 돼요. 라이랑님이 감사합니다. 저 꼭 좀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하면 지금 국무위원들 같이 이재명에 부역한다고요? 그렇게 나약한 생각으로 지내면 안 돼요. 들어가게 하자니까요. 고성국 TV, 고성국 박사님도 좀 적으세요. 적으시라고요. 아니, 진짜 하자니까요. 진짜로요. 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좌절하고 있어요? 바보예요? 등신이에요? 저는 정말로요. 아까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든 날이 있었다. 독일에 유학 가 있었을 때였다. 말도 안 통하고 좁은 방에서 등 돌리면 침대, 등 돌리면 부엌, 등 돌리면 책상이었다. 화장실에서는 세탁기도 없어서 손빨래를 했다. 그래서 청바지를 입다가 버렸다. 왜? 빨 수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지냈다가 한국에 돌아왔더니 세탁기 하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행복해서. 그리고 바게트 빵이 너무 거칠어서 혀 천장이 다 까져서 딱딱한 빵 먹다가 한국에 와서 부드러운 떡을 먹는데 너무 행복했다. 그때 겪었던 그 고통들 너무 힘들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요? 지금 이게 뭐가 힘들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라서 힘드세요? 우리가 밥을 굶나요?
아니, 왜 힘들다 그래요? 뭐가 힘들어요? 저는요, 패배주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패배주의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딱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뭘 하면 되니까? 이름 적어요. 캡처 떠요. 페이스북 인증샷 다 올려요. 난 누구 추천했다. 아, 정준계 변호사님 법무부 장관 좋잖아요. 그라운드시 외교부 장관 좋네요. 저 1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들어가서 다 댓글 그거 쓰면은 자기애들이 뭐랄 거예요? 개무시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하자니까요. 여러분, 하자니까, 해보자니까요. 왜 이걸 안 해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딱 보고 제가, 아, 이거 진짜 제대로다. 이거 해보자. 여러분한테 방송 중에 오늘 이거 해보자. 뭘 싸워요? 싸우지 마요. 웃으면서 견뎌요. 저는요, 너무 즐거워요. 지금요. 왜? 이 힘든 위기를 겪고 나면 우리 이제 내부의 뻐꾸기도 쫓아내고요. 이상한 애들 다 쫓아내고요. 정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나약하고 힘든 국민성 가지면 안 됩니다. 아니, 보실래요? 3번 보실래요? 주진우 국회의원이죠. 조국 사면 여부, 이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 될 걸. 웃기고 있네. 아니, 지금요, 공정의 바로미터 될 걸? 공정의 바로미터요? 저 공정의 바로미터 되면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사면하고 나면 공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 할 건가요? 정 변호사님, 저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요, 우리 주진우 의원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이 조국을 사면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뭐 할 게 있나요? 그죠? 너무 점잖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진짜 있잖아요. 아, 국민 추천하라 했더니 진짜로 알더라? 네, 맞아요. 국민 추천하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하고 릴레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들은 자낭무도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하면 뭐해? 쟤는 이럴 텐데. 그거 하면 뭐해? 쟤는 이럴 텐데. 그거 되게 나약한 거예요. 믿을 걸 믿으라고요? 그걸 왜 믿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싸우는 거죠.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진짜 믿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국민들이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자니까요. 여러분, 전투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전투 진짜 잘해요. 전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어떻게 한다.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이름 다 쓰세요. 다 쓴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란다고 했더니 너는 네 맘대로 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쌓아야 되는데, 저 장담할게요. 분명히 우리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 합니다. 한다니까요. 한두 명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등수대로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많이 써내면 되잖아요. 근데 많이 써내는 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해서 뭐 해. 아니, 해서 뭐 하기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600명이 하기만 해도 다 같이 릴레이만 해도 돼요. 왜 벌써 그래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여러분들께 반드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특검을 반드시. 정 변호사님, 그런 얘기 하면은 이재명이 뽑아줍니까? 두 번째, 공약 같은 거 두 하지 번째 마세요.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권한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재명 함부로 못할 거래요. 왜냐면 내년에 지자체장 선거 있어서. 애들이 더 똑똑해요. 4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중지법 처리 일단 연기. 새 원내 지도부서 판단.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 변호사님? 아니, 지네가 이제 보기에도 해도 너무하니까, 첫 번째. 그래서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무소불위로 아무거나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들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이 알아서 기어주는데, 뭘 굳이 그렇게 나서서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재판부에서는, 우리는 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원천적인 위험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한 군데, 요번에 두 군데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눈치를 보고, 그죠?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니까 재판중지법을 처리를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드롭한 게 아니고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연기한 겁니다. 연기. 눈치 본다니까요. 여러분, 눈치를 본다니까요. 왜? 내년 선거 때문이에요. 눈치 봐요. 제가 진짜로 이재명 머릿속 관심부
간신법 해드릴게요. 이재명은 지금 되게 멋있게 잘하고 싶어요. 왜? 내년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총선 잘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계속 웃으면서 우리랑 같이 화합하는 걸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야 국민 추천제 해. 한두 명 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죠. 국민 추천 그거 한두 명 해서 뭐하냐. 이재명 정부의 부역자인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 밥은 왜 먹어서 뭐해요? 내일 똥 쌀 건데? 아니에요? 세수는 왜 해요? 어차피 얼굴 들어오실 건데? 아니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속옷은 왜 갈아입어요? 어차피 들어오실 건데? 저는요 그런 스타일 너무 싫어해요. 해봐야죠. 용기 있게 해봐야죠. 자, 그래서 재판 중지법을 일단 연기하면서 이재명이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국민 추천을 하라. 니네하고 내가 이렇게 사이좋게, 내가 있잖아. 나 사실은 중도 보수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번 보세요. 김용태는요. 왜 집에 안 가요? 김용태는 당과 싸우고 싶지 않아. 정 변호사님 좀 읽어주세요. 김용태가 당과 싸우고 싶지 않다. 정치적 해석만 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이 본인을 보고 배우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준석 지령을 받았냐 이렇게 묻는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개혁안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민주당의 상권 분립 위협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정당의 역할은 정치적 도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김용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의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질문을 너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김용태의 정당성은 당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로부터 왔습니다. 김문수가 누구한테 동의받고 승낙받고 한 게 아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를 선택을 했어요. 옳고 그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김문수 후보한테 그런 권한이 있었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총의로서 김문수를 후보로 뽑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무우선권을 가진 김문수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김용태의 정당성은 김문수로부터 왔는데 아무튼 이번에 대선에서 졌고 그 다음에 기간도 6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정당성의 근원이 없어진 김용태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의 정당성을 6월 말까지 정해져 있는 것을 9월 달까지 늦춘다? 연기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저런 얘기 할 단계가 아니라 김용태는 원칙과 근본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정당성은 김문수 후보로부터 왔고 대선이 끝났고 본인의 임기는 6월 말까지예요. 자, 저런 얘기 그만하고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김용태를 김문수 후보가 임명한 게 사실 잘못이죠. 우리가 그만큼 바보인 거예요. 그 구분도 못하고 김용태를 임명을 해놓고 본인은 떠나고 김용태는 두고 간 거예요. 당이 또 혼란스럽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진짜 아닌 겁니다. 아닌 걸 보고 그 사람을 그래도 낫지 않을까. 젊으면 잘합니까? 여러분 젊으면 다 잘해요? 젊으면 힘이 있습니까? 젊으면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 보세요. 김민석이 나는 국민의 충직한 참모장이 될 거야. 국정 공백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자, 보세요. 7번 뉴스 보면 여러분 오늘 웃음 크게 터뜨릴 겁니다. 7번 보여주세요. 반미주의자가 나 아니라. 반미주의자 아니야. 나 미국에서 변호사 땄어. 정 변호사님 저거 뭐예요? 김민석이 1985년도 미 문화원 점거 사건,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구속됐고, 그런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김민석을 반미주의자라고 보는데요. 본인은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나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 땄어 이렇게. 근데 김민석이 변호사였어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땄대요. 아니 진짜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변호사였어요? 아니죠.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니까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죠. 그죠?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1985년에 미 문화원 점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과연 한국군의 군사 이동을 허용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그 과정에서 미 문화원 점거를 하게 된 거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각성해서 요번에 드디어 피세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 변호사님, 근데 왜 반미주의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왜 쓰죠? 누구나 다 김민석은 반미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김민석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김민석한테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북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김민석은 뭡니까? 반미주의자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김민석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아까 뉴스에 보시지만 난 충직한 참모장이 될 거래요. 참모장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모장. 얘는 지금 또 자기가 독립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안중근 의사가 무슨 참모장 아니었습니까? 직책이? 응? 독립군의 직책이 참모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본인을, 그럼 여전히 독립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독립운동해요? 제가 조금 뇌피셜을 더하면, 반미 제국주의와의 싸움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참모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왜? 참모장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저런 단어를 써요? 저는 저 단어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본인의 머릿속과 본인의 생각 속에 여전히 그런 어떤, 뭐랄까, 종북주의적 어떤 사고방식들, 그리고 외틀어진 어떤 역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가 참모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 단어를 보고요. 저 단어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저 단어 아셨어요? 저는 정말 저 단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왜 이런 단어를 쓸까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댓글 보고 방금 재밌었어요. 정 변호사님 얼굴이 까무잡잡하신 건가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저보다는 훨씬 까무잡잡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댓글 보고 제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정 변호사님은 저하고 비교하면 까무잡잡하시고 저는 차라리 흑인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정 변호사님하고 비교하면은 얼굴이 하얀 편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재밌어서 댓글이 재밌어서 얘기했고요. 여러분 참모장이라는 단어 저는 안 써봤거든요. 근데 왜 참모장이라는 저런 단어를 썼는지 맞아요. 제가 이거 북한 단어 갖고 왜 저런 단어를 쓸까 했는데요. 정말 워딩도 우리나라 말 같지가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참모장이라는 그 직책이 대한민국 군인 직제에는 없어요. 보세요. 안중근 대한독립군의 장군격인 참모중장으로 활동했다. 응? 안중근 참모장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참모장이라는 표현은 말입니다. 독립운동할 때 썼던 그런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 의병들 그죠? 우리 독립군의 직책 이름이었어요. 북한에도 혹시 참모장 있지 않나요? 북한에 참모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단어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희한한 단어를 쓰는 걸 보면은 전 되게 일실감을 느끼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 방송하다가 이런 얘기 하죠. 오늘 저녁 다이어트 시켜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8번 뉴스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저와 함께 다이어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8번 뉴스 보겠습니다. 이재명 잘 뽑았다.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이런 뉴스를 가져와서. 여러분, 저 진심입니다. 이재명 잘 뽑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경제가 좀 살았으면 좋겠고요. 진짜 경제가 힘든 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얘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잘 뽑았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은 뭡니까? 좌파 성향의 정치만을 앞세운 그런 어떤 정치라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뭡니까?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보수주의적 철학을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국민 추천제 그거 좋다 이거예요.
응? 그런 거 진짜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원하는 사람을 정준길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라고 적극 추천해주면, 본인이 정준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들이 원하니까 정준길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뭡니까? 이재명 잘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할 게 없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여러분 살다가 제가 이거는 송하님 사실은요 그때 커피값 120원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라면값이 2,0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저보고 라면값이 2,000원인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면요 스낵라면이라는 게 있어요. 스낵라면은 4개인가 5개가 2,75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라면이 한 개에 1,000원 꼴이 안 돼요. 1,000원, 1,100원, 1,000원, 970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5개 들었나요? 네. 그쵸? 2,000 얼마죠? 그래서 제 말이 맞잖아요. 스낵면, 저 정도예요. 스낵면. 자, 그러면 요즘 되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 기본적인 신라면. 얼마 정도 할까요? 신라면. 1,000원씩 정도 수준이에요. 신라면도 거의 가격은 그 수준이에요. 한 개 거의 1,000원 꼴. 4개 들어서 한 3,800원. 자, 신라면 저기 얼마죠? 저기 신라면이 5개가 30개가 5개 4개 신라면. 저건 볶음면 신라면이고 그냥 거. 그렇지. 그러니까 5개가 4,300원. 4,510원이요. 1,000원 안 돼요. 근데 라면 값이 뭐 2,000원요? 에라이 라면 값이 어디 2,000원이 있습니까? 소매점은 혹시 비싼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다 훑었다니까요. 그리고 짜파구리, 그리고 또 있잖아요. 뭐 안성탕면 제가 다 훑었어요. 그 가격 없습니다. 그 총참모부를 찾아봤는데요. 네. 북한 용어 맞습니다. 북한 용어죠? 예.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게 총참모부예요. 총참모부. 네. 총참모부의 대장이 뭐예요? 총참모장. 네. 그 밑에 부참모장, 참모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북한 단어 쓰냐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쵸 행동과 언어로 드러나거든요. 국무총리 후보가 된 김민석이 말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참모장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아니 참모장이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쵸? 잘 못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도 아니에요. 북한에서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런 자기는 참모장이 되겠다? 아마 내일쯤 되면 김민석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서 참모장 얘기를 한 거지 북한을 생각하면서 참모장 얘기를 한 건 아니다. 또 말 바꾸겠죠. 그렇죠. 자꾸 저기 이 또 저 색깔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9번 보면 더 웃겨요. 우상호. 우리 대통령은 대화주의자야. 야당 상황 어떻습니까? 계속 물어봐. 아유. 초대 정무수석 우상호는 야당과 대화, 정치 복원할 것.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화주의자, 좋아요. 그럼 대화 좀 하죠. 뭐, 누구랑 대화해야 되겠습니까? 요번에 국민의힘에 원내대표가 뽑히면 뽑히는 대로 바로 대화해야죠. 누가 대화해야 돼요? 당사자가 직접. 맨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대통령은 격이 있으니까는 뭐 여당 야당끼리 만나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지 않고 대화주의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원내대표 뽑히면 그죠 바로 저녁 만찬 초대해서 서로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협의하고 결과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우상호가 대통령은 대화주의자다 이러고 있는데요. 토미리스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대화주의자 좋아요. 좋다고 대화주의자 하는데요. 10번입니다. 우리 이런 실수는 안 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진관사 태극기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우원식이 비웃었습니다. 그냥 웃습니다가 아니고 비웃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본인의 가슴에 자랑스럽게 붙이고 있는 그 태극기가 3.1운동 때 사용된 진관사 태극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과의 취임 기념 오찬에서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아마 선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진관사 태극기에는 일장기 위에 먹으로 덧그려서 항일 의지를 나타낸 그런 어떤 태극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우 의장이 이번에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배지 모서리가 잘린 이유는 원본 태극기의 불탄 자국과 손상 흔적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변호사가 그렇죠? 국기 모독죄로 형사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같은 우리 보수파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변호사 선배로서 우리 구주화 변호사 마음은 이해되지만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고발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제가 구주와 변호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고발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웃음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진간사 태극기를 하고 있는 그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그걸 고발할 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고발하는 순간 우리가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악물세요. 비웃음의 거리를 두지 마세요. 이 악물고 즐기세요. 국민추천제 한다고 하면 그게 이름 적으세요. 이름 적는데 시간 걸려요? 돈 듭니까? 자, 11번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어떻게 터졌죠?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터졌습니다. 네, 뭐 예상했던 대로 3개의 특검 의결됐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국무회의를 열고 첫 번째 통과 법률안으로 심의 의결 모두 해버렸습니다. 그죠? 네, 12번 뉴스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정바람이 몰아치는 사정바람 지금 무슨 뜻입니까? 네, 지금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하나의 특검에는 특검과 4명의 특검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보통은 검사를 파견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검사가 한 특검당 최대 40명씩 해서 모두 120명인데요. 자, 120명쯤 되는 검사가 모였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중앙지방검찰청이 한 240, 50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절반 수준이고요. 인천지검, 두 번째로 큰 데가 인천지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천지검이 12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오로지 3개의 사건을 하기 위한, 뭐 정확하게 또 나누면 그 각각의 특검에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3개의 특검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인천지검 수준의 특별 검찰청이 만들어지는 거와 같다. 근데 거기에 검사만 파견됩니까? 경찰도 파견되고요. 유관기관도 파견되고 기타 등등에서 파견 나올 수 있는 사람들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뭐 인천지검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거죠. 인천지검에서는 사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세 사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20명이 40명씩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세계의 어떤 쟁점과 관계된 사건만 한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사정바람 맞습니다. 네.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저거 보면요, 저게 가능합니까? 그 검사가 저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무섭냐면요. 네. 아니, 검찰청에 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가능해요? 지금도,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아니, 특검부터 해야 되니까 사람을 보내라고 하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나머지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이제 거기 있는 남은 검사들이 이제 옆방의 검사 사건을 맡아갖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2배, 3배 더 늘어지겠죠. 아니,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저렇게 특검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저건 세금 아닙니까? 다 세금이죠. 세금인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써도 된다라는 거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현재 일반 검찰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진행은 늦어져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소를 하고 피해자라서 검찰에서 지금 고소인으로서 빨리 사건을 조사해서 기소되기를 원하는데, 야, 3특검법 먼저야. 니네는 기다려. 왜? 이게 더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피해 구제 이런 건 뭐예요? 천천히 해도 되는 거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네, 13번 보시면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 의원 대부분 수사하겠다는 것. 국민 걱정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뭐 자기네들 국회의원 수사하고 안 하고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인천지검 규모의 검사들과 수사 인력들이 여기에 옴으로 인해서 못하는 어떤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국민들의 어떤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부터 고민을 해야지, 걱정해주고, 어떻게, 이건 결국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야. 그러면 지네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면 괜찮다는 거예요. 형편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14번입니다. 사실, 용산이 텅텅 비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정 변호사님, 이게 속사정이 뭐라고요? 글쎄요, 지금, 이재명이 용산에 갔더니 무덤 같았다. 필기도구도 제공해 줄 직원도 없었다. 컴퓨터도 없었고, 프린터도 없었고, 황당무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날 박찬대가, 이렇게 다 텅텅 비우는 게 어딨어? 범죄 행위로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시민단체가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재 장관들은 이재명이랑 같이 지금 국무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대통령실도 최종적으로 이재명이 임명하기 전에는 기다리는 게 공직자로서 예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대통령실 기록관리물과 공공기록물법에 따라서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어져야 해요. 그죠? 비공개 정보를 누설해서도 안 되고, 그런 자료를 삭제하거나 파괴하는 등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재명이 왔을 때 좀 황량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캐비넷의 문건을 들춰갖고 특검에 넘겨줬던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캐비넷 수사입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15번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분의 메시지를 보고 사실은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한길쌤입니다. 국민의힘 책임지고 해산하라. 윤 탄핵 못 받고 정권도 뺏겼다.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 봐라. 김문수 후보님 뭐하냐? 이제는 싸울 때라고 했는데 싸워야지. 사법부 무너지는데 당장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규탄대회 열어야 하는 거 아니냐? 김 전 후보와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사법부가 무너지는데 왜 묵인하냐? 싸워야 할 때가 언제냐? 김 전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 사퇴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못 막고 정권도 빼앗기지 않았느냐?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한 게 뭐가 있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사퇴하라.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국민들 지지 얻으려면 전부 다 아스팔트 나와서 사법부 무너진 거 바로 잡자. 그렇게 해야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 허수아비다. 남은 2년 반 가까이 웰빙 국회의원 하려고 하냐? 국민들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 김문수도 마찬가지다.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 지키는 일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는 거다. 국민의힘 접수하고 우리가 원하는 누구든지 뽑아서 국민의힘 한번 바꿔보자. 구독자들이여,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라. 맞는 얘기 아닌가요? 예, 맞는 말입니다. 하나 좀 말씀을 더하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두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리면요, 그러면 200명 미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국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새로 국회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는 그 누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한 고민을 보여주는 모습이 없다는 거,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요, 16번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16번입니다. 쌍권 중에 한 분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총리, 비서실장 모두 전과자야. 죄인 주권 정부야. 근데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정부가 안 들어오게 했어야죠. 그런데요,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정 변호사님 그냥 드라이하게 읽어만 주세요. 예, 지금 총리도 전과 사범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행안부 수장에는 여론조작의 실형자인 김문수가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하고요. 사법부 요직,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죠. 이 대통령을 지킨 변호사를 기용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코인 은닉 의혹으로 결국은 국회의원을 그만뒀던 김남국이 대통령실에 입성한다고 합니다.
친북 성향이 짙다고 알려진 이종석이 국정원장의 지명까지 됐습니다. 전과자, 무능력자를 재활용하는 공화국이냐, 그죠?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 댓글을 썼더라고요. 국민 추천제 하면 안 된다. 정가가 있어야지 되는데 정가가 없는 우리 국민들은 안 된다라는 슬픈 댓글요. 그런데 17번입니다. 저 이게 뭔가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개딸 좌표 찍을 걸. 나 저 진짜 이게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17번 뉴스요. 근데 읽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대통령실에 질문하는 기자 얼굴을 생중계해서 어느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공개하겠대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상한 질문을 하면 그 기자는 개딸들한테 잡혀 찍힐 것이다. 그런 기사들이다. 이게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문재인이 이제 기자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네. 문재인 뒤에 네. 커다란 이렇게 이런 화면이 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앞에서 문재인 옆에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면은 그 밑에서 그 기자 얼굴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문재인이 있는 화면 뒤에 질문하는 기자의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너무나도 당황을 해가지고 제대로 질문을 못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과 거의 유사한 어떤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사가 되게 무서운 기사예요. 되게 무서운 기사. 그런 와중인데요. 18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이 대통령인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위원들을 칭찬하면서 니를 너무 잘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목이 바뀌었나요? 제목이 왜 이거지? 패스하겠습니다.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사 제목이.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요번에 국민추천제도 했고 아마 제가 예상컨대 윤석열 대통령 때 장관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그대로 아마 유임시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드라이하게 20번 기사 정 변호사님 소개만 해주세요. 네. 이준석에 대한 제명 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공개한 지 열흘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후 1시 44분 기준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6월 달에 공개된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꼭 해드리려고 했던 뉴스입니다. 24번 뉴스입니다. 한동훈 헌법 84조로 이재명 재판 중단, 헌법 68조 어떻게 설명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었습니다. 68조 대 84조. 정 변호사님 설명 네.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예, 한동훈이 오늘 갑자기 박주민과 한동훈이 붙은 거죠? 헌법 84조에 대해서 8조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헌법 68조를 알려드리면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제68조의 판결로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봤습니다. 68조 제2항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68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정상적으로 하면 70일에서 40일 전이에요.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한동훈이 말한 것처럼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이렇게 말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박주민이가 한마디 한 거죠. 야, 68조 좀 제대로 읽어라. 이게 지금 대통령의 경우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이지 않냐. 대통령의 경우에는 거리된 때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68조를 갖고 84조 재판 중단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거다. 자, 그래서 24-1 보여드릴게요. 법 공부 좀 다시 하라.
여러분 박주민 누군지 알죠? 여기 주렁주렁 리본 달고 있는 사람. 박주민한테 법무부 장관 했던 한동훈이 한 소리 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박주민이 맞는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네, 다시 박주민 읽어주세요. 얘기가 맞습니다. 박주민 얘기가 맞습니다. 대통령이 거리된 때와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지위가니 판결 등을 선고받아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되지만 이번에는 보궐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통령의 지위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여러분 박주민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상한 대로 이재명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51%가 이재명을 반대한다. 반대하면 뭐예요? 49%가 찬성해서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습니다.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이렇게 못했을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못했을까? 저 화났어요. 아까 토미리스님이 유 교수님 화났어요 하는데 저 사실 이거 보면서요. 바보 같아요. 한동훈 말을 하지 말지. 진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입에서 법이 말이 나갔을 때 잘못 나가면 진짜 강아지 쪽이에요. 진짜로요. 그 창피한 거예요. 틀리게 말하면. 법률가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수준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보였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참 저쪽에서 우리 비웃겠다. 근데 사실 그 84조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재판받고 있는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는 줄 아세요? 누가 했어요? 한동훈이 했잖아요. 한동훈이 의외로 헌법에 약하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한동훈 보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제가 언제 확실히 그렇다고 얘기했나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 너무 창피해요. 맞아요. 조희진님. 윤 대통령 6개월 참았어야 합니다. 다 지나고 난 뒤에 왜 그랬을까 이야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되게 좌절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29번입니다. 진짜 이거 보고요. 제가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자, 21대 대선 득표율을 총선 지역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쫙 올려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정 변호사님, 이건 뭘 뜻합니까? 네, 지금 이제 요번 대선에서 각 지역구별로 나온 투표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이재명이 1728만여 표를 받았고, 김문수 후보가 1439만여 표를 받았는데, 해당 지역구 253개의 지역구별로 돌려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주당이 174석, 국민의힘은 80석입니다. 자, 이건 뭐냐? 비례대표를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두 개를 합하면 254석인데, 254석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174석 대 80석. 그러니까 뭐 다른 당 다 없다고 치는 거죠. 174석 대 80석으로 나눠지는 거고, 이 추세대로 만약에 비례대표까지 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민주당이 200석을 넘어가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1번 뉴스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힘든 날, 어려운 날, 극복하기 힘든 날,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 견디기 힘든 날, 분한 날도 있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순간을 잘 넘기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온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민추천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국민께서 일단 진짜 일꾼 선택해 달라고 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이름 잠깐 올려보세요. 이름 적어 보세요. 저거 아니었나? 저거 맞죠? 네, 저기 링크에 이름 적으세요. 정준기도 적고 유여도 적고 고성국도 적으세요. 다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저거 하는데 시간 안 걸려요. 해 주세요.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무기력하지 말고 이거라도 우리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한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자장 우리 아가 이거 노래 불러준 적 있으세요? 그 자장이 무슨 뜻이게요? 자장이. 여러분 혹시 자장 뜻 아십니까? 자장.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요, 자장이는 잘 자라의 그 말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아니래요. 그게요, 자장율사를 자장이라고 부르는 거래요. 왜냐? 아기에게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엄마의 기도였대요. 신라시대. 자장이. 우리 애기 좋은 일 있어라, 우리 애기 잘 되라, 엄마가 아기를 재우면서도 그렇게 좋은 말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울고 싶으세요? 이범홈님, 저 순진하다고요? 저는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왜냐고요? 유여해니까요. 자, 정병 전사님, 알부민 하나 드세요. 네.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만들어진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피로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독 특가 이벤트도 있는데 2박스 구매하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 이벤트라고 합니다. 지금 전화해서 주문해 드시고 여름철 건강 관리하세요. 여러분, 짜고 치는 고스톱 맞습니다. 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끝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흐트려 봅시다. 국민 추천제 올리고 인증샷 찍어서 페이스북에 합시다.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김문수 후보에게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 전한계 선생님이. 끝까지 싸우자고 하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은, 하늘은 더 큰 고난을 주고 더 큰 고난을 주고 더 큰 고난을 준 뒤에 그 고난을 다 겪어낸 뒤에 큰 임무를 맡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짜증난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개가 됩니다. 아무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좋은 저녁 되시고요. 법무법인회 정준기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박경녀님, 그리고 토미니스님도 감사합니다. 강산 기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세요.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저녁에 문 잘 잠그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